안녕하세요. 내손의 도서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속에서 만나는 몸에 좋은 식물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책에서 몸에 좋은 버섯의 종류와 약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에는 암이나 각종 질병에 탁월한 약효가 있는 몸에 좋은 버섯도 있지만 먹었을 때 몸에 치명적인 독버섯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 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몸에 좋은 버섯의 종류와 약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영지버섯. 낮은 산에서 죽은 큰 나무 밑둥치에 붉은 오치를 한 것처럼 광택이 나는 널쩍한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영지이다. 약효가 뛰어난 신령한 버섯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같은 불규칙한 원형 또는 부채꼴로 평평하고 울퉁불퉁하며 나이테처럼 둥근 고리홈이 있다. 겉껍질은 매끄럽고 질기며 누르면 코르크처럼 탄력이 있다. 줄기는 검붉고 어릴 때는 몸체가 희고도 노란빛을 띠다가 점차 붉어지며 나중에는 짙어진다. 약용으로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와 기를 잘 돌게 하며 장기를 보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어혈을 풀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암, 심장병, 신경쇠약, 고혈압, 귀가 어두워졌을 때, 기침이 심할 때 약으로 처방하며 강장제로 사용된다. 참고로 상수리 나무가 썩어 들어갈 때 그 뿌리 쪽에서 영지가 난다고 합니다. 이때 영지를 채취한 자리에서는 그 이듬해에 여러 개가 올라오며 3, 4년 정도 계속해서 채취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영지를 채취한 자리는 몇 년간 계속해서 채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2. 불로초. 낮은 산에서 생김새가 영락없는 영지이지만 색깔이 검은 밤색인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불로초이다. 먹으면 늙지 않게 해주는 버섯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외관상 영지버섯과 비슷하지만 몸 전체가 검은 밤색이다. 주로 살아있는 소나무나 죽은 나무에서 간혹 볼 수 있는데 나무 몸체에 붙어 있거나 나무 뿌리에 나는 경우도 있다. 한방에서는 흑지라고 하며 약효와 효능은 영지와 동일하고 햇빛에 말려서 사용한다. 3. 상황버섯. 고산에서 나무 그루터기에 같이 누렇고 등이 검으며 나무 조각 같은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상황버섯이다. 뽕나무에서 자라는 누런 버섯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루 높이가 없고 갓지름 6에서 12cm, 해 뜨는 북쪽, 물 흐르는 계곡선에 이끼가 많은 곳이나 고산 계곡에 쓰러진 나무, 살아있는 나무에 주로 자란다. 어떤 나무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버섯의 생김새와 강도,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같은 평평한 반원형 또는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자라며 갓 표면에 둥근 나이테가 있다. 나이테가 많을수록 오래된 것이고 나이테가 늘어날수록 몸 전체가 두툼해진다. 약용으로는 면역력을 길러주고 독을 없애며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보하며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장을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또한 암, 당뇨, 고혈압, 설사를 할 때 약으로 처방한다. 약용 버섯 중에는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참고로 자연산은 윗등 부분이 아주 딱딱하고 검은색이며 밑부분에 노란 포자가 붙어 있어 매끄럽고 속살은 황색인데 재배산은 몸 전체가 노랗고 맛이 텁텁하다고 합니다. 외국산은 아주 커서 쪼갠 상태로 판매하고 유황 등 이물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 구입 시 참고하세요. 4. 말굽버섯. 화렵수가 많은 곳에서 살아있는 나무에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고 말굽처럼 생긴 큰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말굽버섯이다. 말발굽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버섯과는 달리 살아있는 참나무 상단부에 나는 버섯으로 깊은 산속 개울가나 자갈 있는 곳에 군락을 지어 자란다. 아주 크고 나무처럼 딱딱하다. 갓 표면은 누런빛이 도는 갈색이며 여러 해에 걸쳐 각질이 생겨서 만져보면 아주 딱딱하다. 한방에서는 목재라고 부르며 몸속의 종양을 없애고 면역력을 높이며 어혈을 풀고 열을 내리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다. 암, 폐결핵에 약으로 처방한다. 5. 잔나비 걸상. 장마가 오기 전부터 가을까지 죽은 화렵수에서 아주 커다랗고 평평한 반원형의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잔나비 걸상이다. 평상처럼 널찍하여 원숭이가 걸상처럼 앉아도 되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루가 없고 전체적으로 회색빛이 나는 백색 또는 회색빛이 나는 갈색이다. 갓 표면에는 둥근 고리 문양의 나이테가 있고 갓 둘레는 백색 또는 회색빛이다. 속살은 짙은 밤색이고 닭고기처럼 결이 있다. 한번 채취한 다음 해에 그 자리에서 또 채취할 수 있으며 나무가 완전히 썩어버리면 버섯도 소멸한다. 한방에서는 매기생이라고 한다. 열을 내리고 장기 기를 보하며 가래를 삭히고 통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 간염, 심장 이상, 폐결핵에 약으로 처방한다. 6. 장수버섯. 장마철에서 가을까지 산에서 화렵수 밑둥치에 연노란 테두리가 둘러진 커다란 반원형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장수버섯이다.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루 높이가 없고 아카시아 나무 밑동이나 죽은 나무에 주로 층층이 붙어 자란다. 간혹 낙엽속 밑둥치에도 발견된다. 어릴 때는 연노랑으로 뭉쳐나지만 클수록 안쪽에서부터 붉은 갈색 띠가 둥글게 형성되며 나중에는 윗부분이 영지처럼 짙은 밤색이 된다. 한방에서는 만년초라고 부른다. 염증을 없애고 노쇠를 막는 효능이 있다. 신장염이나 관절염에 약으로 처방된다. 7. 구름버섯. 화렵수나 침엽수 고목 및 부러져 죽은 나뭇가지 위에서 구름처럼 물이 지어 붙어 자라는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구름버섯이다. 버섯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모여 달린 모양이 구름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루가 없고 같이 크지 않고 얇으며 만져보면 단단한 가죽과 비슷하고 융단같이 촘촘한 잔털이 붙어 있다. 갓 윗면은 노란빛이 나는 갈색 또는 검은색이고 겹겹이 줄무늬가 있으며 맨 끝은 하얗다. 아랫면은 노란빛이 나는 갈색이다. 한방에서는 운지라고 한다. 간을 보하고 염증을 풀며 피를 잘 돌게 하는 효능이 있다. 간염이나 기관지염, 고혈압에 약으로 처방한다. 8번째, 모기버섯. 산에서 화렵수 고목에 사람 귀처럼 생긴 붉은 갈색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모기버섯이다. 나무에 나는 귀 닮은 버섯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참나무, 뽕나무, 느릅나무 고목에 붙어 자란다. 버섯 전체가 둥근 귀처럼 생겼고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으며 질감이 쫀득쫀득하다. 갓 표면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며 짧은 흰털이 많이 있다. 마르면 푸르스름한 회색으로 변한다. 약용으로는 피를 맑게 하고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몸속에 독을 풀고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다. 빈혈, 동맥경화, 비만에 약으로 처방한다. 식용으로는 향이 좋고 씹히는 맛이 쫄깃하며 칼슘, 철분,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다. 버섯을 삶아 물에 담갔다가 잡채를 만들거나 죽, 찜, 볶음, 탕 요리에 넣어 먹는다. 9번째, 서기버섯. 높은 산 절벽, 큰 바위 위에 붙어 자라는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버섯을 볼 수 있는데 서기버섯이다.
돌 위에서 자라는 귀 닮은 버섯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루가 없고 등 쪽은 비가 오면 푸른색을 띠고 바위가 건조할 때는 바위색에 가까운 회갈색이 된다. 안쪽은 검은색이고 면이 고르지 않고 껄끄럽다. 큰 것은 손바닥만 하며 두께는 두껍지 않다. 약용으로는 귀를 보하고 간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눈과 피를 맑게 하고 기력을 북돋우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다. 심장병, 간염이나 위염, 동맥경화에 약으로 처방한다. 식용으로는 버섯을 살짝 데쳐서 쌈을 싸먹거나 잘게 썰어 참기름에 볶은 뒤 잣가루를 뿌려 먹는다. 물에 불린 것을 잘게 썰어 보쌈김치, 잡채, 볶음, 찜 요리에 고명으로 얹기도 한다. 10번째, 능이버섯. 찬바람이 불 무렵이나 나락이 고개 숙여 익을 무렵에 산속 그늘진 곳에서 표면에 비늘 조각 같은 것이 붙어있고 그윽한 향이 풍겨나는 검은 갈색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능이버섯이다. 맛이 뛰어난 귀버섯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 박달나무 밑에 주로 나며 낙엽이 쌓인 곳이나 마사토에서도 볼 수 있다. 갓 가운데가 깔때기처럼 움푹하며 윗부분이 거칠고 큰 비늘 조각이 촘촘히 나 있다. 밑은 소 혓바닥처럼 까칠까칠하다. 몸 전체는 어릴 때 다몽색이었다가 다 자라면 흑갈색으로 변한다. 약용으로는 양기를 북돋우고 피를 맑게 하며 기침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삭히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다. 기관지염, 동맥경화, 당뇨에 약으로 처방한다. 식용으로는 살짝 씻은 후 끓는 물에 넣고 푹 삶아 초고추장이나 소금장에 찍어 먹는다. 이때 끓인 물은 버리지 말고 육수처럼 그대로 마신다. 국이나 전골, 부침개도 하고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함께 볶으면 더욱 맛있다. 참고로 예로부터 버섯을 논할 때 1. 능이, 2. 표고, 3. 송이라고 했을 정도로 능이버섯을 으뜸으로 여겼죠. 11번째, 표고버섯. 마른 화렵수나무에서 잘 구운 빵처럼 둥글게 올라오는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표고버섯이다.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한 버섯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랄 때는 호빵처럼 둥글고 퉁퉁하며 속살이 희다. 윗등의 모양과 색깔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초봄에 나는 것은 등 쪽이 검은 갈색이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며 잔털이 있고 눌러보면 딱딱하다. 여름이나 가을에 나는 것은 연한 갈색이며 등이 갈라지지 않고 매끄러우며 눌러보면 말랑말랑하다. 약용으로는 기를 보하고 풍을 다스리며 피를 활성화시키고 술독을 풀며 정신이 좋아지고 음식을 잘 먹게 하며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동맥경화, 풍기, 어지럽고 기력이 떨어질 때 심장병에 약으로 처방한다. 식용으로는 씹히는 감촉이 쫄깃쫄깃하고 마치 달며 향기가 깊고 비타민 B1, B2, D와 단백질, 칼슘, 철분이 풍부하다. 버섯을 채취하여 날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된장찌개를 끓인다. 장조림, 찜, 구이, 찌개, 전을 해도 맛있다. 마지막 12번째, 노루궁뎅이 버섯. 10월에 참나무가 썩은 고목에서 고슴도치처럼 생긴 흰 버섯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이다. 버섯 모양이 노루의 궁뎅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루가 없고 간혹 살아있는 참나무에서 자라며 남부지방에서는 10월부터 볼 수 있다. 갓은 수많은 고드름이 난 것처럼 길쭉하고 부드러운 긴 침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덩어리가 크고 하얗다. 약용으로는 위와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양기를 북돋우는 효능이 있다. 위염, 장염, 기력저하에 약으로 처방한다. 식용으로는 맛이 조금 달고 퍽퍽하며 비타민 U,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버섯을 채취하여 나무에 붙었던 쪽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삶아서 물에 우려낸 다음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날로 된장찌개에 넣기도 한다. 지금까지 몸에 좋은 버섯의 종류와 약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기생하는 버섯 중 나무의 상단 부분에 붙은 것은 대부분 약용버섯이고, 반면 나무의 하단 부분에 붙은 것 중에는 독버섯도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겠네요. 또한 약용버섯은 주로 6월부터 자라는데 한 해살이가 있고 여러 해살이가 있다고 합니다. 약용버섯은 모두 껍질이 단단하고 속살은 짙은 밤색이라고 하니 약용버섯을 구분하기 쉽겠죠? 약용버섯을 말릴 때는 채취한 상태로 햇빛에 건조시킨 뒤 버섯이 딱딱해지면 그때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물로 씻어서 다시 햇볕에 말려야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물질을 곧바로 떼어나거나 물로 씻으면 버섯에 곰팡이가 빨리 슬거나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하니 주의해야 되겠죠. 몸에 좋은 버섯의 종류와 약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